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생채는 시험 시간이 15분짜리 메뉴고요. 네, 요구사항 먼저 확인을 하면 주어진 재료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무생채를 만드시오. 1번 무는 0.2 곱하기 0.2 곱하기 6cm로 썰어서 사용하시오. 두 번째, 생채는 고춧가루를 사용하시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생채는 70g 이상 제출하시오 나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급재료 목록 보도록 할게요. 네, 무는 길이가 7cm짜리 120g이 지급이 되죠. 네, 그 다음에 소금, 고춧가루, 흰설탕 10g, 식초 5ml, 대파, 마늘, 깨소금, 생강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무생채의 요구사항과 지급재료 목록을 확인을 했고요. 네, 그러면 이제 무생채 실습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재료는 지금 깨끗하게 세척을 해서 항상 접시에 물기가 없는 상태로 놨으면 제일 먼저 하실 일은 우리가 마늘의 꼭지를 따고 껍질을 제거하시는 일을 제일 먼저 하셔야겠죠. 그래서 재료의 세척이 다 돼서 물기를 제거하셨으면 마늘 꼭지 따고 껍질 제거하는 거 먼저 하신 다음에 요리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팅이 다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데칠 것도 없고 절일 것도 없어요. 우리가 무를 가끔 소금에 절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안 되죠? 네. 우리가 도라지랑 더덕은, 도라지는 채 썰어서 자박자박한 소금물에 절이고요. 더덕은 얇게 편 썰어서 소금물에 절인 다음에 찢어서 사용을 하죠. 도라지와 더덕은 써요. 쓰니까 소금에 절이는 거고요. 무는 소금에 절이지 않아요. 네. 그래서 가끔 시험장 가시면 이 무를 소금에 절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꼭 잘 기억하시고요. 네, 그러면 오늘은 절일 것도 없고 데칠 것도 없어요. 그러면 재료를 어떤 것부터 할까 생각을 하시면 이 무를 먼저 고춧가루에 버무려 놓으시면 좋아요. 우리 집에서 김장하실 때도 무채 먼저 썰어서 고춧가루에 버무려 놓으시죠. 그러면 고춧가루가 수분을 먹으면서 색깔이 더 이쁘게 발색이 돼요. 네. 그래서 고춧가루를 좀 불려야지만 색깔이 이쁘게 발색이 되기 때문에 오늘도 저는 무를 먼저 썰어서 고춧가루를 먼저 버무려 놓을 거예요. 그러면 발색이 잘 돼서 무생채 색깔이 엄청 더 이쁘게 나오겠죠? 네, 그러면 먼저 무를 썰도록 할게요. 네, 무를 하실 때는 먼저 위아래 정리해서 길이가 약간 긴 것 같아. 그러면 위아래 정리해서 6cm로 만들어 놓으시고요. 제 건 정리할 게 없이 딱 6cm라서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껍질을 제거하시면 되겠죠. 네, 껍질을 제거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그냥 무를 이렇게 통째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통으로 제거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나는 이렇게 돌려서 하는 거 못하겠어요.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껍질을 깎아도 된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한 번에 제거하시는 게 훨씬 더 시간이 절약이 되지만 통으로 하는 게 잘 못하겠어요.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껍질을 제거해 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물을 썰 거예요. 물을 썰 때는 우선 물을 이렇게 있는 거를 내가 이렇게 썰 때 여기가 라운드여서 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를 좀 쳐내요. 네, 쳐서 여기를 좀 일자로 만들어서 사각형을 한 다음에 썰도록 할게요. 이렇게 쳐내서 여기를 사각형으로 만들어요. 만들면 훨씬 더 썰기가 쉽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먼저 처음에는 맞지 않으니까 잘라서 버리시고요. 우리가 오늘 필요한 거 0.2cm, 0.2cm로 썰어줘요. 무 썰 때는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얘기하는데 학생들한테 칼질 잘한다고 잘난 척 하면서 썰지 말라고 얘기해요. 네. 무는 잘난 척 하면서 썰면 들쑥날쑥하게 썰리기 때문에 그럼 나중에 채가 엄청 일정하지 않아요. 네, 그러면 점수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무채 썰 때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썰어줘요. 썰다가 위에가 뾰족해서 못 썰겠어요. 뾰족한 부분을 잘라내고 써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0.2로 얇게 편을 썰었어요. 네, 썰었으면
이 물을 우리가 계단식으로 해서 썰면 생각보다 그렇게 일정하게 안 나와요. 그래서 한 3개에서 4개 정도로 나누신 다음에 이렇게 쌓아서 여기서 꽉 잡고 0.2로 일정하게 썰어주세요. 무생채는 딱 보여지는 게 이 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채를 일정하게 썰어야 되는데 학생분들한테 항상 채를 썰라고 해서 저희가 그냥 빨리 썰라고 계단식으로 해놓고 썰었을 때랑 이렇게 한 3번 정도에 나눠서 겹쳐서 썰었을 때 생각보다 시간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결과물은 훨씬 더 일정하게 나와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수업할 때 무생채, 그다음에 재료 썰기에 들어가는 이 분을 좀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겹쳐놓고 써는 거를 추천드려요. 이렇게 해서 물을 다 썰었어요. 그럼 이제 무는 이렇게 좀 큰 대접에 담아 놓으시고요. 이런 거 하실 때 고춧가루도 넣어야 되고 나중에 양념도 넣어야 되는데 이런 쬐깐한 그릇에 넣어서 막 버무리면 주변으로 막 떨어지고 하니까 이런 대접에 넣으시는 게 가장 좋겠죠. 이렇게 했으면 채에다가 고춧가루를 넣어주시면서 색깔을 볼 거예요. 항상 우리가 부족하면 더 추가할 수 있지만 너무 과하면 물에 헹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색깔 꼭 확인하시면서 넣어주시고요. 항상 무생채의 색깔은 주황빛을 띄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딱 주황빛을 이쁘게 띄었어요. 그럼 여기까지만 해서 넣도록 하고요. 그래서 항상 채 사용하실 때 채는 고운 채, 고운 채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했으면 저는 물을 채 썰어서 색깔 내는 것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무생채에 들어갈 양념을 손질을 하면 되겠죠. 마늘 다져서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생강도 곱게 다져주세요. 생강은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마늘처럼 저렇게 한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다시 한번 꼭 칼로 다져야지만 이렇게 떨어지지 그냥 칼로만 으깨시면 섬유질이 굉장히 많아서 그냥 한 덩이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칼날로 다져서 생강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파는 항상 양념에 들어가는 거는 대략 하얀색 부분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고요. 대파가 이렇게 있으면 시험장에는 항상 4cm를 주기 때문에 얘를 썰어서 하시는 것보다는 살짝 이렇게 돌려서 아래쪽에 칼집을 넣었으면 약간 꽃처럼 되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다져줘요. 다지신 다음에 칼로 다시 다져요. 그러면 칼집 넣은 게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손쉽게 파를 다질 수가 있죠. 곱게 다져줘요. 양념이 항상 두꺼우면 재료에 섞이지 못하고 혼자 따로 놀아요. 그러면 요리가 엄청 지저분해 보이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양념은 항상 곱게 다져야지 라는 생각으로 해서 다져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하루 종일 파마는 생각만 다지고 있으면 안 돼요. 정도껏 센스 있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들어갈 파, 마늘, 생강까지 다 다졌어요. 그러면 버무리면 되겠죠? 버무리실 때는 이제 오늘은 메뉴가 제가 한 가지만 시연해 보이기 때문에 바로 버무리는 건데 다른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걸 먼저 해놓고 두 번째 과제를 거진다 요리를 진행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버무려서 냅두면 식초도 들어가고 소금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생채에서 수분이 생겨요. 수분이 생기면 밑에 물기가 나오면서 색깔도 흐려지니까 항상 버무리는 거는 이 과제 거의 마무리할 때쯤에 마지막에 버무려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거의 요리에 막바지다 생각하면 이때 양념을 만들도록 할게요. 오늘 양념은 설탕 한 작은술, 항상 설탕과 식초는 동량이죠. 식초는 가득 하나, 항상 깨는 부셔서 깨소금으로 사용하시고요. 오늘 양념은 파, 마늘, 생강 사용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간을 해줘야 되니까 소금. 다른 생채들은 우리가 소금에 절이기 때문에 굳이 양념에 소금을 안 넣었어요. 그런데 무생채는 소금에 절이지 않았기 때문에
소금을 넣지 않으시면 간이 안 되겠죠? 그래서 꼭 소금을 넣어주셔야 돼요. 시간이 있으면 이렇게 저처럼 따로 만드는 거고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그릇의 앞쪽을 살짝 칼에 이렇게 해서 앞쪽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한 번에 비비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했으면 양념장 만드신 거 그릇에 넣어주시고요. 버무려 주시면 되겠죠. 제가 아까 지금 센스가 있는 분들은 아마 뭔가 아까는 고춧가루는 손으로 버무리셨는데 지금은 도구를 사용하시네. 맞아요. 네, 고춧가루는 손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버무려야지만 색깔이 골고루 배어들어요. 네, 처음에 고춧가루는 제가 손으로 색깔을 낸 거고요. 지금 양념을 할 때 너무 손으로 빡빡 문지르면 이 무생채가 너무 숨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채를 양념하실 때 마지막에는 네, 이렇게 도구를 사용해서 버무려 주셔야지만 숨이 많이 죽지 않고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내가 혹시 깜빡해서 아까 고춧가루를 좀 많이 넣어서 색깔이 약간 진해요. 네, 그러면 식초를 좀 더 넣어요. 네, 식초 오늘 제가 한 작은술 넣었는데 2작은술 넣으면 식초는 수분이니까 색깔이 좀 씻겨 내려가겠죠. 그래서 약간 색깔이 진하신 분들은 식초랑 설탕의 양을 좀 늘리셔가지고 색깔을 좀 이렇게 희석을 시켜서 하시면 약간 연한 색깔을 만들 수 있고요. 내가 딱 무생채를 봤을 때 빨간색이야 라는 건 안 돼요. 네, 딱 무생채를 봤을 때 색깔은 주황빛을 띄워주는 색깔이 가장 좋기 때문에 항상 색깔은 주황빛을 띄게끔 해서 네, 해주시면 되고요. 다 했으면 이제 오늘 담는 그릇은 찬기예요. 네, 우리가 전이나 뭐 잡채 이런 요리들은 네, 다 접시에 담으시면 되고요. 우리 배웠던 네, 무생채, 도라지 생채, 더덕 생채 이런 생채 반찬류는 이렇게 찬기에 담아주시면 되겠죠. 담으실 때는 네, 마지막에 손을 사용해서 담아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먹던 무생채랑은 색깔 자체가 좀 달라요. 네, 집에서 드시는 무생채는 굉장히 빨갛게 먹음직스럽게 원래는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시험용 무생채는 그렇게 색깔을 네, 진하게 하시면 너무 네, 붉기 때문에 항상 시험용 무생채는 봤을 때 빨간색이 아니고 약간 주황빛인데? 라는 그 생각이 처음에 딱 들게 하셔야지만 잘된 무생채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주황빛 나는 무생채는 찬기에 담아서 네, 세팅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네, 무생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